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이 간다 박시영입니다. 오늘은 광주에 내려왔습니다. 광주에 시당 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는 강의원,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를 만나러 왔는데 보니까 네. 강의원이 아니라 서승만 박사가 계시네요. 박시영이 간다에 서승만이 온다 해서 서승만이 왔습니다. 네. 저도 뭐 아무나 부른다고 가는 놈이 아니고 저도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뭐 출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섭외를 해도 내가 의외로 존심이 있어서 안 가는데 여기는 제가 제 자비로 이런 앞을 안 받고 재능 기부 차원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보시기에 네. 강 의원은 어떤 사람, 어떤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단은 딱 봤을 때는 나보다 형같이 생겼지만 동생이고 제가 그동안 지켜본 강 의원은 책임감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굉장히 생긴 거와 달리 마음도 여리고 일단 착해요 사람이. 저는 기본적으로 나는 정치인이고 뭐 방송하는 연예인이고 개그맨 탤런트 모든 사람이 기본은 선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생긴 거와 달리 선하고 자기가 뱉은 말은 꼭 지키고 실천하는 그런 부분이 좋아서 제가 좋아해요, 동생으로서. 네. 이번에 이제 광주 시당위원장 도전장을 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 뭐 상대 진영에 있는 분들도 약한 사람이 아니라 좀 걱정이 되는데 이왕이면은 정말로 시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들, 나라를 위해서도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사실 총선 과정에서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강의원 그렇죠. 대표가 총선에 나오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광주 당원들, 광주시의 우리 민주당원들의 마음을 이제 얻어야 합니다.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좀 효과적일까요? 당원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픔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강 의원이 자격이 미달이 돼서 포기한 게 아니고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을 위해서 잡음을 더 일으키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관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관둘 때도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좀 정치 부담을 그렇죠.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위해서. 민주당을 네. 위해서 이제 결론은 그래서 시당 의원은 시를 위해서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게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크게 보면 당을 위한 거니까 우리 광주시 당원 여러분들이 좀 한 표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서승만 박사님 근황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생활이 안정적인 생활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대선 이후로 몇 년째 대선 이후로 푹 쉬면서 이거저거 이제 먹고 살 게 없는데 욕은 많이 먹어요. 욕 처먹고 있습니다 요즘. 그냥 욕을 너무 먹어. 대선 이후로 저쪽 극우 애들한테 욕 먹고. 최근에 또 조국을 내가 저격했다고 욕을 먹는데 내가 조국을 저격한 것도 아니고 진짜로 나중에 짜증나겠는데 어떤 놈이 그걸 갖다 조국이 뭐 모니터가 아닌데 모니터라고 오해해가지고 올린 걸 내가 그냥 걱정하는 마음에 올렸다가 내가 대신 뒤지게 욕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강 의원이 저희가 우리 응원하러 왔잖아요. 본인이 지금 못 오고 있잖아요. 바쁘니까 지금 여기저기 정말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저기 왔다. 네. 강 의원 왔다. 강 의원 빨리 와. 자, 어서 오십시오. 강현 대표 이쪽으로 오시죠. 주인공. 이제 서승만 박사님 옆에 있을게 구경하게 말씀들 나누셔. 자, 네, 마이크 잡으시고 넘겨주시고요. 예. 자, 광주에 내려왔는데요. 광주 시당 위원장 선거 아직 뭐 후끈 달아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선거 분위기가 좀 뜨고 있습니까? 아직 이 후보 등록 절차가 개시되지 않아 가지고요. 아마 다음 주 초중에 후보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텐데요. 이미 언론이 당원 주권 시대의 시도당 운영 또 후보자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이 좀 들끓고 있는데 광주는 그 이상으로 관심이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사실은 오늘 내려온 이유도 뭐냐면 그 현역원들이 이제 광주에 8분이 계시는데 현역원들이 특정 현역원 한 분을 추대했다. 시당 위원장 후보로 이런 이제 언론 기사를 봤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당원 주권 시대, 당원권 강화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당원들이 직접 추천하고 당원들이 직접 뽑는 선출하는 이런 방식을 정착시키자. 이게 큰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과거의 행태, 최근에 보기 어려운 이런 추대론 이런 게 나와서 많은 분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현역 추대론 이게 이제 광주 당원들, 시민들은 어떻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당황스러워하시죠. 과거 같으면 시당위원장 선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짬짬이 돌아가면서 당원들 의사와 관계없이 그것이 다 일종의 용인이 됐던 분위기였는데 거의 관행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지난 국회의장 선거 때 보시다시피 너희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라. 당원들에게 묻고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당원 주권 시대에 맞는 정치를 해달라라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데 그것도 광주에서 8명의 국회의원이 보란듯이 중앙위원 결정이 네. 중앙위원회 결정이 당원권 강화하자고 86%인가요? 네네. 이렇게 해서 압도적 지지로 한 다음 날 국회에서 전체 8명이 모여가지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한 명을 합의 추대했거든요. 이것은 합의 추대는 당원 주권 시대의 반역 행위다. 아마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이대로 가면 되겠느냐라고 네. 해서 사실상 그 8명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당 선거가 언제 하죠? 전국에 이제 시도당 개편대회 때 하는 건데요. 네. 광주 시당 개편대회는 8월 4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일요일 날. 네. 왜냐하면 이제 광주에 당원들이 직접 뽑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의원들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광주의 당원 현재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선거권에 있는 당원이 대략 11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대의원은 대략 570명 추산이 됩니다. 권리당원 투표는 8월 4일 이전에 모바일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날짜가 대략 한 3일 정도 주어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8월 1일부터 대략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게 되든지 아마 좀 더 길어지면 네. 전준위에서 모든 세부 안이 결정이 되면 7월 말 8월 초부터 시작돼서 투표가 개시되고 8월 4일 당일 날은 대의원들이 현장 투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송은 이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볼 텐데 네. 광주에 아는 분들이 다들 계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 치고 광주에 연고가 없는 분이 없으시잖아요. 네, 뭐 네. 직장이든 과거 뭐 고향 쪽이든 뭐 그렇습니다. 대학 친구들이든 그래서 이 방송을 좀 보시고 야 그래도 광주를 제대로 이끌어갈 리더가 강의원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전화를 꼭 해줘야 한다. 전국 경향각지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정을 좀 여쭤본 거고요. 고맙습니다. 네. 광주시당 위원장이 왜 나왔습니까? 출마 이유. 판을 바꾸려고 나왔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인 곳이 광주, 전남, 전북, 호남입니다. 그렇다 해서 절대적 지지와 비례해서 민주당이 당원 곁에서 당원의 눈물을 닦아주고 당원과 함께 당을 운영하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었느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원과 당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 총선에서 8명 국회의원 중에 7명을 사실상 싹쓸이 해가지고 다 바꿨거든요. 이런 총선 민의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가장 혁신적인 민주당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당사 70년사의 당원 주권 시대의 모범으로 광주시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당원들이 의사를 결정하고 배지들은 그 당원의 의사를 존중해서 당원의 뜻을 여쭙고 그의 기초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최고의 모범적 사례를 만드는 것만이 집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것이 광주가 할 수 있다.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출격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광주시당에 대해서 당원들이 어떤 불만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엉망진창이었죠. 과거의 시당 위원장 측에서는 강현 후보를 다 안 도울 것 같은데. 아니면 대부분 인정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중심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서울에 계십니다. 가게에 들어갔는데 가게 주인이 없고 회사에 갔는데 회사 사장님이 없는 꼴입니다. 그런데 당원들은 과거에는 그런 정당 운영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선거 때 투표 때 당비를 내고 조직된 당원들이 움직여서 그렇게 투표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지금은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여러 당원들의 긍정적인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잖아요. 이걸 담아낼 그릇이 없다. 그래서 시당위원장이 시당에 상근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당원들을 만나야 합니다. 좋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외국 나가 있으면 좋아해 국민들이. 그지? 외국 나가 있으면 안 왔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좋아해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왜 오셨어요? 당신 도와주러 왔잖아 이 사람아. 왜? 당신 도와주러 온 거야 지금 내가. 예. 이 외국 나갈 때 좋아한다는 얘기는 항상 상주하시다가 가끔씩 여백과 공백을 둘 때 좋아하는 것이지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집에 계시다가 어디 여행을 가면 조금 자유롭듯이. 근데 아예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시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외국 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 그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핵심 공약 뭐 이런 네. 게 좀 정리가 돼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가겠다. 당원 총회를 첫 번째 일상화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모바일 플랫폼 정당의 기능을 만들어서 대부분의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그 결정을 당원들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세 번째는 상설위원회. 이제 일부는 지금 직선제로 뽑고 있지만 그 또한 임명하지 않고 모두 다 선출하겠다는 겁니다. 아, 예, 좋네요. 당원 투표로. 그다음에 두 번째 큰 공약이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시당위원장이 행사하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의 공천권을 모두 다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드리겠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불공정하게 낙점하는 일 없이 시당위원장이 당선되자마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네. 시민과 당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네. 이 광주형의 공천 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광주는 모든 시민이 모든 당원이다 할 만큼 민주당에 집중적인 박수를 보내고 있는 당입니다. 험지처럼 네. 당원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시민도 의사결정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룰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줄 서지 않고 특히 국회의원에게 줄 서지 않고 시민과 당원에게 줄 서는 사람들. 네. 지금까지는요. 뭐가 가장 중요했냐면 국회의원의 일정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 옆에 서 있어야 되고 그와 함께 동행해야 되고 뭐 사진 찍고 뭐 그렇습니다. 일상을 같이 챙겨줘야 공천 받고 막 이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과 당원을 예우하고 존엄하게 대우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배지 같으면 잘 보이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만 잘 보면 됐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예. 실력 있는 광주시당입니다. 아, 실력 있는 광주시당. 우리가 정치학교도 만들고 그런데 왜 정치학교 같은 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약했지만 실제로 공연불이 됐느냐. 공부해봐야 공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 시간 공부하러 와가지고 일주일에 4시간씩 학점 이수를 한다 할지라도 네. 그것이 공천에 반영되지 않고 그 시간에 4시간 동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 옆에 있어야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공천권을 당원에게 드리는 순간 공부하는 선출직 공직자를 준비하고 있는 정치 예비 후보생들이 많이 늘어날 거다. 네. 거기에는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 이한조 원장님 민주연구원 원장님으로 네네. 지금 부임하셨는데 공약 중에 하나가 민주연구원 분원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광주에도 광주의 단체장, 의원 그다음에 당원들과 중앙과 함께 뭔가 네트워크해서 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생산해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정당 안에 그런 정책 생산의 기능이 없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장이 누가 되든 구청장이 누가 되든 간에 필수적 과제를 민주당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그걸 관철해낼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뭐 실제 해볼 만한 판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원들을 믿습니다. 특히나 이 8명의 합의추대에는 패착이었다. 이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그런 잘못된 선택, 기득권 권리한 연합이 조직적 위계로 당원들에게 지시해서 조직된 당원들이 뭉쳐가지고 새로운 배지가 아닌 당원의 시당 위원장 도전 자체를 배제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을 구태죠. 그렇죠. 이것들 당원들이 분명히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데 주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요. 일단 제가 보니까 언론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네. 언론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호떡집에 불이 난 거거든요. 광주가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광주 정치의 혁신위원장이 되겠다. 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광주 정치가 혁명에 준하는 정당 혁신의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면 이제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조국 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낸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주당답게 제대로 못하면 반드시 조국 혁신당이 깃발 들고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대선과 달리 상호 건강한 경쟁할 수 있거든요. 수도권은 쉽지 않겠지만 호남 같은 데는 도전할 만한 그렇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는 혁신의 상징이자 표상인 민주당이 될 때 민주당 중심으로 이 진보개혁 정당의 맏형인 민주당 중심으로 그 정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광주 민주당의 혁신이 대한민국 민주당 혁신을 선도할 수 있고 민주당의 자체 혁신을 통해서만이 안정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냈더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대체로 광주 안의 내부 경쟁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 우리 정권 이재명 정부를 개막하는데 광주의 역할이 중요하겠구나. 이게 조금 소구력이 있고 이해를 넓히는데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하고는 상의를 했습니까? 보고는 드렸을까요? 보고 드렸고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잘해보라고 하시죠. 네. 왜냐하면 이제 대표님의 무슨 특보이자 측근이라 해서 드러내놓고 공정하지 못하게 지지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부에 우리가 한 식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대하실 겁니다. 뭔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원장으로 할 때도 저한테 농촌기본소득 그 권한 네. 전권을 네. 주셨었거든요. 한번 네. 해보라고. 다 이신전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표님의 결정 또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참모부의 조직적인 어떤 결정 없이 제 혼자 개인 행동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이재명 시대를 개막하는데 광주시당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출마 선언했다고 쫙 뭘 보냈더니 말씀은 안 하시고 하트 2개로. 하나보단 2개 좋죠. 대표님 말이 짧습니다. 여기서 말 긴 사람은 강의원, 서승만, 그다음에 박시영. 예. 서승만 박사님이 마지막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아까 우리 강 의원께서 오시기 전에 충분히 덕담을 했는데 대놓고 참 이렇게 칭찬하고 덕담을 하니까 좀 그런데 파이팅 넘치는 평소 모습, 말하면 지키는 평소 모습, 그거 실천하는 강 의원 그렇게 밀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파이팅!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말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정당 혁신, 정치개혁, 정권교체, 특히 이재명과 함께 이게 헛구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로서 사실은 조직적인 결정으로 너희들이 주장만 하지 마라. 너희 혁신회의가 말한 바대로 한번 실물화된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봐라. 그래서 엊그제 우리 상무위원회를 통해서 전 조직적으로 지원할 테니 한번 뜻을 펼쳐봐라 해서 앞으로 광주시당은 제가 당선이 되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혁신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당 혁신을 바라는 정부의 당원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부의 당원들이 광주를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의원 대표의 행보 메시지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광주시당위원장 선거가 8월 4일 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7월 말 8월 초부터 권리당원들의 직접 투표가 시작된다고 하니까요. 광주에 아는 분들 있으시면 지금부터 전화통 붙들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